2013년 12월쯤 한 친구가 집이 전주 쪽이라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형님 혹시 형수 차가 뭐뭐 아니에요? 맞아. 저희 동네 근처에 서 있네요. 그게 어디였냐면 강용석 씨 그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더라고요. 그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뭐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연히 하루 저녁 오후에 수영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인데 네. 이게 마치 무슨 밀월 여행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네. 지인들 중에 한 명인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친구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부분이죠. 같이 자는 걸 포함해서 어떠한 스킨십도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단 한 점도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걱정에 쓴 것 같아요 지금. 없죠. 예, 네. 없으니까 나온 거고. 네. 우리가 뭐 지금 불륜 뭐가 이제 그런 게 폐지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 전에 그런 상황에 맞춰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불륜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단비 변호사, 이 내용은 그러니까 홍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달라 그래가지고 1억 원을 제기한 소송인데 결국엔 4천만 원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쉽게 말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파탄난 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즉 둘 사이의 불륜 얘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고 했고요. 청구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월 31일에 판결이 났고요. 그 판결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라고 났어요. 그래서 예.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올린 SNS의 글을 보면 법조인의 말에 따르면 4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밝혔는데 예.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위자료는 대부분 최근엔 더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5천만 원을 위자료를 받는다면 굉장히 거의 고액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고액이라고 네, 평가하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4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높은 것에 포함되고 예. 금액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패소한 상대방의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한 그런 과실이라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위중하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아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한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 4천만 원이 불륜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혼인 파탄을 가져왔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청구의 원인이 예. 둘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저기는 지금 민사소송이거든요. 네. 민사소송의 부정행위는 보통 이제는 없어진 간통죄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둘 사이에 반드시 뭐 여성과 남성의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파탄날 원인을 제공하는 문자를 상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겠지만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채팅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시한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불륜행위라기보다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예. 혼인이 파탄됐고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그러니까 표현 보입니다. 자체를 좀 부정행위로 해야 네, 되겠네요.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제기를 했지만 이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부인했죠. 처음에 이제 그 홍콩 수영장, 예. 그 도도맘 씨의 그 김민아 씨의 다리, 저 끝에 한 남자가 보이는데 예. 그게 이제 강용석 씨다라는 포착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사진 합성설까지 뭐 이 도도맘 씨나 그 강용석 씨는 주장을 했었지만 또 이 남편 조 씨는 원본도 이걸 말하자면 제출할 수가 있다. 이건 절대 조금도 합성되지 예. 않았었다 얘기를 했었고 또 일본에서 함께한 사진이라든가 밥을 그 강용석 씨의 카드로 뭐 거액의 어떤 꽤나 많은 금액의 식사비를 예. 뭐 제공해준 것도 카드 계산한 부분도 다 이런 것들을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 그래서 강용석 씨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뭐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냥 술 친구고 여자 사람 친구고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불륜이라고 하는 간통으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볼 때 말하자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예. 약간 재미삼아 남자로 볼 때 전혀 내 스타일이 아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도 여러 차례 양쪽 다 반박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인정을 해서 그러면 최 대표님 4천만 원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에게만 지금 4천만 원 있는 것 같고 김민아 씨와는 이혼 소송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전 남편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이외의 무슨 위자료 같은 것들이 이혼과 함께 병행해서 아마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 예.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었냐면 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도도마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아 씨한테 인감을 이제 거짓으로 떼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의 인감을 거짓으로 떼와서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가 취하된 것처럼 됐는데 알고 봤더니 김민아 씨가 남편 몰래 남편의 도장이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인감증명서를 떼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강용석 씨가 교사를 했다. 즉 김민아 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재판 중에 김민아 씨의 발언을 보면 강용석이 모두 시킨 일이고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면서 오열을 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김민아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고 그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강용석 씨를 향해서 고소를 했던 전 남편, 그러니까 김민아 씨 전 남편의 고소가 취하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강용석 씨가 실제 교사를 한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에 예를 들면 고소가 이미 완전히 취하된 뒤가 아니라 고소가 취하될 거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도 강용석 변호사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주말이 끼고 조금 시일은 걸리지만 다 남편과 합의를 했다. 취소를 할 거다. 이게 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의 확인 취재가 들어가면서 사실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나 도도마 김민아 씨는 얼른 이 고소 취하가 사실이 돼야 하는 좀 궁지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소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다 맞았구나 했는데 이 뒤에 남편 조 씨가 나는 내 손으로 취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취하된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취하지 않았다. 지금 오히려 취하도 되기 전부터 혹은 내가 취하지 않았는데 이 강용석 변호사와 이 자신의 이 부인, 당시에는 부인이었죠.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조 씨가 낸 이 고소를 취하려면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 위임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그 인감증명서 이 부분을 남편의 도장을 이용해서 도도마 김민아 씨가 남편의 그 인감증명서를 떼서 위임장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 김민아 씨의 주장은 다 강용석 씨가 리드하고 알려준 대로 난 한 것뿐이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재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 대표님 이건 아까 그거는 뭐 민사하고 이건 형사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사문서 위조 같은 경우에. 네,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네. 위조를 소치여서를 위조했고요. 그걸 법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서 별건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위조 사문서,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에 그러니까 시킨 거죠. 네. 사문서 위조를 시키고 교사하고 행사를 교사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명호 대표 이렇게 참 남편 입장을 한번 보면은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얻게 됐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죠. 그렇죠. 저런 판결이 난 다음에 그 굉장히 심정을 SNS로 띄웠어요. 나는 도도맘 김민아 씨랑도 이혼도 하고 지금 아이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다. 이혼했군요. 내가 세상에 아이들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가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내가 잘 키울 거다. 하지만은 이번에 재판하면서 나도 모든 거를 드러내고 기억을 되살리고 재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강용석 또 전 의원이 또 민형사 또 조용재 씨하고 조영재 씨 변호사를 같이 또 민형사 고소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대응하면서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다 살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담하게 SNS 시작했다. 저 읽어봤거든요. 예. 맨 뒤에는 격앙된 거를 끌지 못하면서 이번 주말에 교회 가거든. 강용석 씨는 아내와 자식 손잡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 교회 가서 그거를 좀 읊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비하어를 써서 이렇게 끝내면서 또 한마디를 더 썼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자주 보자. 그러니까 법정 소송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 사문서 위조로 강용석 씨가 지금 검찰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 공방이 계속 좀 이어질 거다. 단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때 국가대표 스키 감독이잖아요. 이번에 평창 그 대회하면서 스키 방송 해설위원으로 또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도 관리하면서 해설위원도 하고 또 재판도 하면 굉장히 좀 바쁘긴 할 텐데 그 강용석하고 그 전 아내 도도맘에 대한 그 분노 이거는 SNS를 보면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김민아 씨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최근 근황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잠잠해요. 그런데 이 지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맨 처음에 네. 럭셔리 블로거였잖아요. 그러다 방송에 뭐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뭐 그 뒤에 음식 사업을 할 거다 아니면 방송인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이 그랬죠. 많았는데 네.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뭐 인형 가지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런 제2의 어떤 그런 버전을 하나 싶게 뭐 본인이 고무줄 놀이를 한다든가 네. 이런 모습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모든 활동이 그런 것도 드러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담일 교수님 옛날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구속이 되고 합의가 돼야 나올 수가 있었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헌재에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히 예전 같은 경우 60년대, 70년대는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난 그렇죠. 범죄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는 거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혼 소송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간통의 상대방인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가정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도 저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분류 스캔들이 특히 연예인 사이에서 나면 그건 정말 역대급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가 있는데 60년대에는 저는 사실 저거 모르는데 저는 최민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뭐 예전에 힘들었던 가정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언급된 사건이라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사건인데 김지미 씨랑 최문호 씨가 그 당시에 둘 다 굉장히 특급 스타였는데 그렇죠. 최문호 씨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혼인 중이었고 그 당시에 자신의 부인이 아이를 낳은 지 채 열흘이 됐을 때 밝혀진 불륜 사건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최민수 씨인데 그때 밝혀지면서 일주일간 둘이 철창 신세를 지고 그 당시에 김지미 씨가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줘야지 고소를 취하하니까. 합의를 하려고 그 당시에 본인이 있던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시세로 굳이 따지자면 10억 정도의 합의금을 최문용 씨 아내에게 주고 풀려났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예. 유현실 씨도 한번 살펴볼 때 이때도 좀 떠들썩했었죠. 굉장히 떠들썩했죠. 1989년이었는데 네. 여자는 굉장히 당시 막 인기에 이제 절정에 있는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에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감성을 좀 표현하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리고 사실 드라마나 영화, CF 같은 것도 찍고 있던 예. 유현실 씨인데 유현실 씨도 당시 27살이었지만 기혼인 상태였고 근데 또 상대 그 남자가 변호사인데 심지어 지상파에서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였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었고 그 또 현장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 자하문에 있는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이 유현실 씨랑 변호사 박 씨가 함께 네. 그 동침하고 있을 때 유현실 씨의 남편이 들이닥쳐서 그대로 경찰에 연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섹스 스캔들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예. 근데 그 뒤에 다시 이 변호사 박 씨의 아내가 유현실 씨를 상대로 말하자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 네. 하면서 또 이제 위자료 소송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는 보면 유현실 씨가 이건 한 얘기예요.
나중에 유현실 씨가 박 씨한테 당신으로 해서 난 가수 활동도 못하고 아무 연애 활동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다. 난 이혼도 했다 하면서 10억의 그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박 씨는 배제되고 박 씨 부인이 나서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먼저 1,000만 원은 줬어요. 근데 그 뒤에 2천만 원 또 한 번 더 목돈으로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네. 그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주기로 했었는데 1,000만 원 이후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네. 유현실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최 변호사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륜이 상대가 있는 거 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건데 상대방 때 같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 뒤에도 그러니까 가수 유현실 씨가 이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이제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둘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변호사인 유명 변호사인 박 씨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 유명 변호사인 박 씨의 부인한테 걸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당신 때문에 망가졌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수 생활도 못하고 아무런 수입을 가질 수가 없다. 예, 예. 이런 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거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니 제 생각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권리는 없지만 예. 그 당시에 그 변호사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를 뭔가 하려는 입장에서 10억은 너무 과하니 5천을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한 것 같고요.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후에는 이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예. 유현실 씨 입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유현실 씨가 이 사건 이후로 연예계 활동을 제대로 활동을 잘 못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이제 그 남자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 네. 방송사에서는 출연 금지를 당하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공백을 겪으면서 유현실 씨가 정말 뭔가의 탈출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누드 화보집 2부의 초상을 촬영을 해요. 아, 최초로? 네, 그게 1992년이었고 예. 또 그때 그 뽕이라는 그때 당시에 좀 우리가 그 이제 포르노 영화는 아니지만 에로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그 예. 뽕 3에 또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과감한 노출도 하고 어떻게든 복귀에 어떤 노력을 기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간 게 이 누드집이 음란물이다. 예. 라는 이제 판결이 나서 물론 나중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다시 또 3년 뒤에는 뒤집어지지만 예.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그래서 출판사가 다 전량 수거해서 자진 소각을 합니다. 예. 네, 이런 누드집도 결국 실패가 되고 영화로서도 그 뒤에 계속해서 배우로서 활동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유현실 씨는 어떻게 보면 이 불륜 그리고 남편과 이혼할 때도 유현실 씨의 주장입니다만 이 박 변호사가 남편하고 이혼해라. 나도 이혼하고 같이 살게. 이렇게 해서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 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서 본인은 연애 활동뿐 아니라 본인의 결혼 생활도 이제 이게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속된 표현이지만 혼자서 정말 낙동강 오리알이 된 굉장히 아마 분명히 불륜은 잘못했지만 유현실 씨 개인으로 보면 가슴 아픈 세월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야겠네요. 근데 여기서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누드집이 음란물이냐 아니냐 해가지고 결국 대법원까지 당시에 갔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95년도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1992년만 해도 사실은 저런 누드집을 만든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한 연예인 최초로 누드집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가 볼 때 저 정도를 음란물이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 상당히 폐쇄적인 그런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까지, 그러니까 대법원 아니라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음란물로 취급을 했고,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행히 95년대 음란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복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유현실 씨가 복귀하고 재기하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관련해서 최단변 김세아 씨도 글쎄요. 그때는 상간녀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었는데 앞서 강용석 씨 사건하고 이게 같은 비슷해 소송, 같은 건가요? 같은 소송입니다. 이 알려진 거는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 하면 회계법인의 모 부회장이 있는데 그 네. 모 부회장이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혼 소송 중에 회계법인의 그 부회장의 부인이 우리 결혼 관계의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배우 김세아 씨가 제공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도도맘의 남편이 강용석 씨를 상대로 소매상을 제기한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부정행위를 당신의 부정행위를 위해서 우리의 혼인이 파탄됐으니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서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 그것을 상간녀에 대한, 그러니까 간통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인 간통의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자료를 1억이, 그러니까 청구하는 거는 1억이 최고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1억 원을 이제 아까 보면 똑같이 강용석 씨한테도 1억 원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연 정도 보이는 거를 청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를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부정행위로 판단됐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될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예. 유현실 씨도 한번 살펴볼 때 이때도 참 좀 떠들썩했었죠. 굉장히 떠들썩했죠. 1989년이었는데 네. 여자는 굉장히 당시 막 인기에 이제 절정에 있는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에 굉장히 좀 나이에 비해서 성숙한 감성을 좀 표현하는 그런 가수였어요. 그리고 사실 드라마나 영화, CF 같은 것도 찍고 있던 예. 유현실 씨인데 유현실 씨도 당시 27살이었지만 기혼인 상태였고 근데 또 상대 그 남자가 변호사인데 심지어 지상파에서 저녁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를 진행하는 진행자였거든요. 그런 두 사람이었고 그것도 현장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 자하문에 있는 호텔에서 새벽 2시에 이 유현실 씨랑 변호사 박 씨가 함께 네. 그 동침하고 있을 때 유현실 씨의 남편이 들이닥쳐서 그대로 경찰에 연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섹스 스캔들로 굉장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고, 네. 근데 그 뒤에 다시 이 변호사 박 씨의 아내가 유현실 씨를 상대로 말하자면은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 네. 하면서 또 이제 위자료 소송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결과는 보면 유현실 씨가 이건 한 얘기예요. 나중에 유현실 씨가 박 씨한테 당신으로 해서 난 가수 활동도 못하고 아무 연애 활동도 못하고 생계가 막막하다. 난 이혼도 했다 하면서 10억의 그 위자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박 씨는 배제되고 박 씨 부인이 나서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먼저 1천만 원은 줬어요. 근데 그 뒤에 2천만 원 또 한 번 더 목돈으로 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네. 그 뭐 한 달에 200만 원씩 15개월에 걸쳐 주기로 했었는데 1천만 원 이후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네. 유현실 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최 변호사님,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륜이 상대가 있는 거 둘이 이제 불륜을 저지른 건데 상대방 때 같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건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혼 뒤에도 그러니까 가수 유현실 씨가 이혼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편과 이제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둘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변호사인 유명 변호사인 박 씨와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근데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 유명 변호사인 박 씨의 부인한테 걸리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를 들자면 내 인생이 이렇게 당신 때문에 망가졌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가수 생활도 못하고 아무런 수입을 가질 수가 없다. 예, 예. 이런 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거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니 제 생각에는 어떠한 법적으로 권리는 없지만 예. 그 당시에 그 변호사의 아내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정리를 뭔가 하려는 입장에서 10억은 너무 과하니 5천을 주겠다라고 아마 약속을 한 것 같고요. 그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청구를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하지만 그 당시 아내 입장에서는 뭔가 이것을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1천만 원 이후에는 이게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니까 예. 유현실 씨 입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유현실 씨가 이 사건 이후로 연예계 활동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 고소가 이미 완전히 취하된 뒤가 아니라 고소가 취하될 거라는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당시 저도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 뭐 주말이 끼고 조금 시일은 걸리지만 다 남편과 합의를 했다. 취소를 할 거다. 이게 다 오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예. 이게 계속해서 이제 기자들의 확인 취재가 들어가면서 사실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나 도도마 김민아 씨는 얼른 이 고소 취하가 사실이 돼야 하는 좀 궁지에 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소 취하가 됐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다 맞았구나 했는데 이 뒤에 남편 조 씨가 나는 내 손으로 취하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취하된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취하지 않았다. 지금 오히려 취하도 되기 전부터 혹은 내가 취하지 않았는데 이 강용석 변호사와 이 자신의 이 부인, 당시에는 부인이었죠.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조 씨가 낸 이 고소를 취하려면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면 대리, 위임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그 인감증명서 이 부분을 남편의 도장을 이용해서 도도만 김민아 씨가 남편의 그 인감증명서를 떼서 위임장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이 김민아 씨의 주장은 다 강용석 씨가 리드하고 알려준 대로 난 한 것뿐이고 후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재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단님 이건 아까 그거는 뭐 민사하고 이건 형사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사무소 위조 같은 경우에. 네,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그러니까 네. 위조를 소치여서를 위조했고요. 그걸 법원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강용석 변호사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해서 별건으로 강용석 변호사를 위조 사문서,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에 그러니까 시킨 거죠. 예. 사무소 위조를 시키고 교사하고 행사를 교사했다라고 해서 검찰에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건 별건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유영호 대표 이렇게 참 남편 입장을 한번 보면은 소송까지 해가지고 결국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얻게 됐지만 사실 마음의 상처는 치유가 되죠. 그렇죠. 저런 판결이 난 다음에 그 굉장히 심정을 SNS로 띄웠어요. 나는 도도맘 김민아 씨랑도 이혼도 하고 지금 아이는 내가 맡아서 키우고 있다. 이혼했군요. 내가 세상에 아이들을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내가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내가 잘 키울 거다. 하지만은 이번에 재판하면서 나도 모든 거를 드러내고 기억을 되살리고 재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또 강용석 또 전 의원이 또 민형사 또 조용재 씨하고 조영재 씨 변호사를 같이 또 민형사 고소를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대응하면서 이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다 살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담담하게 SNS 시작했다. 저 읽어봤거든요. 예. 맨 뒤에는 격앙된 거를 끊지 못하면서 이번 주말에 교회 가거든. 강용석 씨는 아내와 자식 손잡고 2013년 12월쯤 한 친구가 집이 전주 쪽이라 가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형님 혹시 형수 차가 뭐뭐 아니에요? 맞아. 저희 동네 근처에 서 있네요. 그게 어디였냐면 강용석 씨 그 변호사 사무실 앞이었더라고요. 그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네네. 뭐 연락을 주고받다 보니 우연히 하루 저녁 오후에 수영장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한 것일 뿐인데 이게 마치 무슨 밀월 여행을 떠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런 네. 지인들 중에 한 명인 건데 그래서 그러면 그냥 단순히 친구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예 그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한 부분이죠. 같이 자는 걸 포함해서 어떠한 스킨십도 불륜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단 한 점도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걱정해 쓴 것 같아요 지금. 없죠. 예, 네. 없으니까 나온 거고. 네. 우리가 뭐 지금 불륜 뭐가 이제 그런 게 폐지가 됐지만 법적으로는 네. 그 전에 그런 상황에 맞춰봤을 때 그 기준에 맞는 불륜을 했다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최단민 변호사 이 내용은 그러니까 홍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달라 그래가지고 1억 원을 제기한 소송인데 결국엔 4천만 원이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해서 쉽게 말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파탄난 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 즉 둘 사이의 불륜 얘기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고 했고요. 청구한 금액이 1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1월 31일에 판결이 났고요. 그 판결에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라고 났어요. 그래서 예.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가 올린 SNS의 글을 보면 법조인의 말에 따르면 4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은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매우 위중하게 판단했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밝혔는데 예.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위자료는 대부분 최근엔 더
많이 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5천만 원을 위자료를 받는다면 굉장히 거의 고액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고액이라고 네, 평가하는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4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금액이 높은 거에서 포함되고 예. 금액이 높다는 의미는 그만큼 패소한 상대방의 강용석 변호사에게 대한 그런 과실이라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는 재판부가 상대의 책임을 위중하게 판단했다라고 이제 아마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한 의미라고 보입니다. 그럼 이 4천만 원이 불륜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혼인 파탄을 가져왔다라고 인정해 주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청구의 원인이 예. 둘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인정이 됐는데 거기서 조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부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저기는 지금 민사소송이거든요. 네. 민사소송의 부정행위는 보통 이제는 없어진 간통죄와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둘 사이에 반드시 뭐 여성과 남성의 깊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정의 파탄날 원인을 제공하는 문자를 상시 주고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정행위가 인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도도맘의 전 남편인 조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겠지만 둘 사이에 주고받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네. 그 교회 가서 그거를 좀 읊어라 하면서 마지막에 아주 비하어를 써서 이렇게 끝내면서 또 한마디를 더 썼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자주 보자. 그러니까 법정 소송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그 사문서 위조로 강용석 씨가 지금 검찰 송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정 공방이 계속 좀 이어질 거다. 단 이제 그 평창 올림픽 때 국가대표 스키 감독이잖아요. 이번에 평창 그 대회하면서 스키 방송 해설위원으로 또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도 관리하면서 해설위원도 하고 또 재판도 하면 굉장히 좀 바쁘긴 할 텐데 그 강용석하고 그 전 아내 도도맘에 대한 그 분노 예. 이거는 SNS를 보면은 굉장히 좀 격앙돼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른 뭐 김민아 씨는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최근 근황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잠잠해요. 그런데 이 지금 소송이 진행될 때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맨 처음에 예. 럭셔리 블로거였잖아요. 그러다 방송에 뭐 직접 출연해서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뭐 그 뒤에 음식 사업을 할 거다 아니면 방송인이 될 거다 여러 가지 추측이 그랬죠. 많았는데 유튜버로 변신을 해서 마치 이제 어린아이들 상대로 이렇게 뭐 인형 가지고 하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런 제2의 어떤 그런 버전을 하나 싶게 뭐 본인이 고무줄 놀이를 한다든가 네. 이런 모습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모든 활동이 그런 것도 드러나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일들이 많았었는데 최담일 변호사님 옛날에는 이제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구속이 되고 합의가 돼야 나올 수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없어졌지만 헌재에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었죠.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히 예전 같은 경우 60년대, 70년대는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난 그렇죠. 범죄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면 간통죄로 고소를 한다는 거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혼 소송과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간통의 상대방인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정말 내 가정을 모두 포기하면서까지도 저 두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사실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불륜 스캔들이 특히 연예인사에서 나면 그건 정말 역대급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가 있는데 60년대에는 저는 사실 저거 몰랐는데 저는 최민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뭐 예전에 힘들었던 가정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언급된 사건이라서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랐던 사건인데 김지미 씨랑 최문호 씨가 그 당시에 둘 다 굉장히 특급 스타였는데 그랬죠. 최문호 씨는 그 당시 결혼을 한 상태였던 거죠. 혼인 중이었고 그 당시에 자신의 부인이 아이를 낳은 지 채 열흘이 됐을 때 밝혀진 불륜 사건이었어요. 그 아이가 지금 최민수 씨인데 그때 밝혀지면서 일주일간 둘이 철창 신세를 지고 그 당시에 김지미 씨가 합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줘야지 고소를 취하하니까. 합의를 하려고 그 당시에 본인이 있던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이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였다면 지금 시세로 굳이 따지자면 10억 정도의 합의금을 최문용 씨 아내에게 주고 풀려남자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여러 가지 채팅 같은 것들을 증거로 제시한 것 같고요. 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 불륜행위라기보다는 부정행위로 인해서 예. 혼인이 파탄됐고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그러니까 표현 보입니다. 자체를 좀 부정행위로 해야 네, 되겠네요. 부정행위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제기를 했지만 이 당사자들은 거부
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부인했죠. 처음에 이제 그 홍콩 수영장, 예. 그 도도맘 씨의 그 김민아 씨의 다리, 저 끝에 한 남자가 보이는데 예. 그게 이제 강용석 씨다라는 포착이었고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사진 합성설까지 뭐 이 도도맘 씨나 그 강용석 씨는 주장을 했었지만 또 이 남편 조 씨는 원본도 이걸 말하자면 제출할 수가 있다. 이건 절대 조금도 합성되지 예. 않았었다 얘기를 했었고 또 일본에서 함께한 사진이라든가 밥을 그 강용석 씨의 카드로 뭐 거액의 어떤 꽤나 많은 금액의 식사비를 예. 뭐 제공해준 것도 카드 계산한 부분도 다 이런 것들을 그냥 비즈니스 관계다. 그래서 강용석 씨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즘 뭐 여자 사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냥 술 친구고 여자 사람 친구고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김민아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금 화면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불륜이라고 하는 간통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말하자면 성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로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예. 약간 재미삼아 남자로 볼 때 전혀 내 스타일 아니다. 뭐 예. 이런 식으로도 여러 차례 양쪽 다 반박을 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인정을 해서 그러면 최대면 4천만 원을 누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에게만 지금 4천만 원 있는 것 같고 김민아 씨와는 이혼 소송은 완료된 것으로 지금 전 남편께서는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그 이외의 무슨 위자료 같은 것들이 이혼과 함께 병행해서 아마 됐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예.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었냐면 예.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이 도도만 김민아 씨가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도 수사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아 씨한테 인감을 이제 거짓으로 떼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남편의 인감을 거짓으로 떼와서 남편이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소가 취하된 것처럼 됐는데 알고 봤더니 김민아 씨가 남편 몰래 남편의 도장이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그 인감증명서를 떼온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보는 것은 그 과정에서 강용석 씨가 교사를 했다. 즉 김민아 씨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재판 중에 김민아 씨의 발언을 보면 강용석이 모두 시킨 일이고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면서 오열을 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김민아 씨는 강용석 변호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고 그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강용석 씨를 향해서 고소를 했던 전 남편, 그러니까 김민아 씨 전 남편의 고소가 취하되도록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으니까 예. 경찰 입장에서는 강용석 씨가 실제 교사를 한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태 말씀드리면 당시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언론에